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5,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00여 명이 나왔네요. 네, 평일에는 이렇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대략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그리고 대략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사망자 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이렇게 좀 적은 수치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수치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25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 수는 101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LA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마스크 착용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이 대중교통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제는 연장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LA에서는 아시다시피 LA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LA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에 반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실내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필라델피아에서의 실내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단 3일 만에 종료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필라델피아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자들 수가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수치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마스크 의무화 실내 안에서 요거는 이제 해제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 3일 만에 굉장히 짧게 마스크 의무화를 한 뒤에 이제 해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스파이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도 가을 겨울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올라가기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최장기간 505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505일 어마무시하네요. 그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족족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좀 퍼뜨리지 않았을까, 마스크를 만약에 제대로 착용을 안 했다면 말이죠. 505일 동안이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장기간 걸려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가지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팬데믹이거든요. 엔데믹으로 아직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를 웬만해서는 잘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잘 접종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남미 국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나둘씩 해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대략 한 2-3년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가 했더니만 지금 이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크레인하고 이 전쟁 지금 57일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암울한 요런 이제 BBC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BBC에서는 아마도 이 전쟁 내년 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한 지 57일째가 지났는데 이 전쟁이
1년도 훨씬 넘은 내년 말까지 아마 전쟁이 될 것 같다. 굉장히 장기전으로 이 전쟁이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BBC 뉴스도 있었네요. 네, 굉장히 좀 짜증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끝나가지고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가는가 했더니만 이제 주식도 이제 잘 오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지금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화학공장, 그리고 국방부 연구소, 이 국방부 연구소에서는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요번 전쟁, 이 유크레인의 전쟁에 쓰였던 미사일을 개발을 한 이런 국방부 연구소라고 하는데, 이런 연구소 그리고 화학공장이 불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큰 불이 나가지고 여기가 많이 탔다고 합니다. 많이 타고, 그리고 사상자들 수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7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요곳은 이 러시아 내에 있는 이제 전쟁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러시아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해가지고 누가 푸틴 좀 이렇게 눈깔 좀 파고 모가지 이렇게 싹둑 이렇게 똑 따고 그래가지고 암살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빨리 좀 이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의 푸틴이 하고 있는 이 전쟁 플랜 A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플랜 A는 이 전쟁을 7일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는 거였습니다. 키이우를 점령을 하면서 이 유크레인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점령을 하면서 이 유크레인을 완전히 러시아화 하는 게 원래 플랜 A였거든요. 그런데 이 플랜 A는 무산이 되면서 지금 플랜 B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플랜 B로 바꾸면서 지금 러시아 이 푸틴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의 목표는 돈바스하고 이 밑에 이 크림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림 반도를 이어주는 게 우선 플랜 B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마리우폴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공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러시아군은 이 마리우폴을 점령을 했다, 완전히 점령을 했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러시아군은 우리들이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는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은 그냥 헛소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마리우폴에 있는 어느 한 제철소에서 유크레인군이 계속 끝까지 최후 항전을 결사 항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1000명이 넘는 민간인들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도 이제 마지막까지 싸우는 러시아 군인들, 그리고 부상당한 러시아 군인, 유크레인 군인들, 그리고 부상당한 유크레인 군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지하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점령을 했다. 하지만 여기 이 제철소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유크레인군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이 푸틴이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했다고 하네요. 공격을 멈춰라. 저는 이 공격을 멈추라고 했었을 때, 와, 이 푸틴이 이 새끼가 그냥 정신을 차렸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고, 마리우폴의 점령을 멈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제철소 근처를 봉쇄, 포위를 하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냥 말라 죽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아주 그냥 독한 놈의 이 새끼, 그냥 이 푸틴이 싸가지 또라이 새끼, 이거 요번에는 공격을 멈추고 그냥 포위만 한 채, 봉쇄만 한 채 그냥 내비로 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새끼예요, 이 푸틴 새끼. 누가 좀 빨리 좀 눈깔 좀 따고 모가지 좀 똑 따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이 마리우폴에 있는 이 유크레인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크레인 시민들한테 러시아 세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헤르손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이 유크레인 사람들한테 또 세뇌 교육을 하면서 너네들은 이제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투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지금 이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이랑 이 크림반도를 이어주는 이렇게 또 마리오폴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 이제 영토로 이렇게 만들려는 게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마리오폴 인근에서 또 집단 매장지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0m의 구덩이가 여러 군데 이렇게 파여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군인들이 트럭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신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시신들을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 마리오폴에서 이 키이우에서보다 이 부차에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축축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키이우 인근에서도 대략 1000여 명 넘는 시신들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사살이 된 채 그렇게 학살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이 마리오폴에서는 훨씬 더 많은 민간인 학살자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함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군이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진격을 어마무시하게 총공세로 해오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유크레인군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8억 달러어치의 군사 물자를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미군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그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 자폭 드론, 이 자폭 드론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대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소련제 헬기 16대를 유크레인군에 또 지원을 해줬다라는 어제 또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더욱더 심화될수록 훨씬 더 많은 군사 물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투기도 이렇게 부품으로 전투기를 완전히 공급을 해준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부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 부품을 이렇게 합치면은 전투기가 된다고 합니다. 전투기를 지원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갑차 같은 것들도 그리고 이런 공격용 드론 같은 것들도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해요. 미국 최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유크레인의 한국인 의용군들이 지금 참전을 해가지고 또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크레인군에 참전을 하고 있었던 한국인 의용군 2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시다시피 이 이근 대위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 이 이근 대위도 여기에 이렇게 참전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말을 하기도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근 대위는 이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국 이런 참전 의용군도 이렇게 2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돈바스 지역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어제 또 G7 세계은행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은행 회의에서 세계은행 화상 회의에서 러시아가 이제 발언권을 가져가지고 이제 발언을 하려고 할 그 찰나에 G7 그 국가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퇴장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고요. 제발 계속 왕따를 당해가지고 아주 폭삭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엔하이저부시가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회사는 이 버드와이저 있지 않습니까? 이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그런 맥주 회사인데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는다고 해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국제적 정서가 엄청나게 나쁘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일으킨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철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완전 철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고요. 제발 이 러시아에 있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를 해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폭삭 망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번 달에 이 러시아 석유 수출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쟁이 진행이 됨에 있어가지고 러시아 원유 수입을 하는 게 계속해가지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석유 수출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러시아 석유를 이제 수출하는 유조선이 있잖아요. 네, 이 유조선은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행선지를 모르는 이런 러시아 석유들이 곳곳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국하고 인도에서 그렇게 많이 러시아 석유를 이제 반덤핑으로 사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막 러시아 제재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 제재를 더욱더 구체화해가지고 완전히 봉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계속 좀 장기화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서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 플랜 B의 목표는 이 돈바스 지역하고 이 크림반도를 이어주는 이 남부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여기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이 크림반도하고 이 돈바스 지역까지 이렇게 먹으려는 러시아로 나중에 이렇게 합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날수록 민간인들 사망자들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유크레인은 계속 굉장히 심하게 파괴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진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이 한 나라가 자신의 국방력을 키우는 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방력에 쏟아붓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전쟁 뉴스 내일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럼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는데 이 밈이 이 짤이 어마무시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영상이 굉장히 바이럴하게 퍼지는데 마이크 타이슨 있지 않습니까? 핵주먹. 이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젯블루 1등석에 이제 타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앉아 있었던 이 마이크 타이슨 팬이라고는 하는데 팬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술 취해가지고 이 마이크 타이슨을 계속 조롱을 하면서 뭐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틱톡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뒤에 있는 남성, 이 백인 남성인데 굉장히 타이슨을 괴롭히더라고요.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알짱알짱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이 타이슨을 좀 조롱을 했었는데 조롱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남성이 물병을 이렇게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물병을 집어던져가지고 이 마이크 타이슨이 폭발한 거죠.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막 때리니까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이 늙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50대거든요. 그래서 힘이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막 좁혀니까 이 뒤에 앉아 있었던 백인 남성 여기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두 명은 비행기가 착륙을 한 뒤에 이제 경찰에 연행이 돼가지고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둘 다 이렇게 풀려났다고 하네요. 아무도 체포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상, 이 바이럴하게 퍼진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속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싸가지 없는 놈들, 이렇게 또 깝죽거리는 놈들은 좀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윌 스미스 이 따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윌 스미스의 이 따귀 사건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 윌 스미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윌 스미스 다큐멘터리 중단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윌 스미스의 다큐멘터리 중단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윌 스미스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수많은 영화 제작들이 모두 다 중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윌 스미스는 지금 나락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던 분들,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분들 새벽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제 또 새벽 늦게까지 또 영화를 봤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2018년도 이병헌이 나왔던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봤는데 역시 이병헌 씨 연기 대박이고요. 너무나 재밌게 잘 봤고 어쨌든 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비가 내린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밖을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진짜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렸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면서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타겟 매장에서는 천장이 무너내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끔찍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페루에서 어느 한 40대 남성이 3살짜리 여아를 납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해서 그친 게 아니라 이 3살짜리 여아를 성폭행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엄청나게 못된 범죄를 저지른 이 40대 남성한테 사형을 내리라고 여기 이제 페루에서 시위가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 조두순이라는 이런 미친 새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조두순 사건 같은 게 페루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40대 남성이 미친놈이 아닌가, 3살짜리 여아를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성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 뭐 사형 받아도 마땅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느 한 미국인이 자신의 중국인 여친을 흉기로 이렇게 목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 미국인 백인 남성을 사형에 처한다 라고 선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까지 가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사형 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는 어느 한 사원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폭발 사고 때문에 40여 명이나 사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프가니스탄은 뭐 구제불능인 나라 같고요. 아프가니스탄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가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도 이렇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지금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연준의 파웰이 나와가지고 미국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5월달, 6월달, 7월달에 빅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0.5% 아니면은 0.75%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어제도 폭락을 하고 오늘도 계속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주식시장 계속 좀 안 좋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돈을 걷어 들이려고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다고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 중국에 묶어뒀었던 돈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이 아마도 이제 해외로 다시 빠져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에다 이렇게 묶어두는 것보다 이렇게 금리가 오른 국채 시장, 미국 국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렇게 또 돈이 좀 많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 지난 1분기에 전기차 생산을 했었을 때 절반 정도 되는 테슬라의 전기 차량에 LFP라는 이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LFP라는 이 배터리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성능은 좀 낮지만 이렇게 니켈이나 코발 같은 것을 쓰는 이런 배터리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쟁이 터지면서 자원 같은 이 물가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각화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이 싸고 그리고 이제 구하기도 쉬운 LFP 배터리를 지금 테슬라 전기차에 넣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탠다드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이 스탠다드형 전기 차량들은 모두 다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빌렸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리고 있는 이유는 이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자금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모은 자금이 대략 465억 달러라고 합니다. 원이 아니라 달러. 어마무시하죠. 456억 달러를 지금 이렇게 모았는데, 이 중에 한 255억 달러는 은행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 대출 중에 절반가량은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빌린 돈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CNN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이 OTT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10,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처참하게 망하고 있다, 이 CNN 플러스가.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CNN에서 이 CNN 플러스라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 OTT 서비스를 중단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CNN에서는 대략 한 10억 달러 정도를, 엄청나죠? 10억 달러나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망해가지고 이제 중단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CNN 좀 망했고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 CNN 스트리밍 서비스를 5달러, 한 달에 5달러거든요. 싸기는 싼데 누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달에 5달러 내고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가면은 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뭐 뉴스 채널도 유튜브 가면은 공짜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웰스 파고, 미국에 있는 은행이죠. 이 웰스 파고에서는 일본 엔화가 1달러당 135엔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에 놀러 가기 굉장히 좋겠네요. 일본에 한번 놀러 갈까도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일본에 또 굉장히 맛있는 이런 음식들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일본 그 라멘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 가는 비행기가 저가 항공이 있어요. 한국에 가는 이 비행기는 저가 항공이 없어가지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야지만 직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왕복하는 이 비행기 가격이 한 1,300달러? 1,300달러에서 한 1,500달러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도 싸게 찾으면 1,300달러지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일본에 가는, 미국에서 일본에 가는 비행기는 저가 항공 라인이 있어가지고 500달러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템팅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엔화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135엔까지 그런다고 하니까 일본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굴뚝굴뚝 같이 또 올라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